오늘 이제 첫 번째 이제 각 여기에 토론하신 분들이 또 계시고 오늘 토론자로 지정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지금 현재 그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어떤 그 이야기가 있었는가 보다는 오늘 토론자로 지정된 분들이 먼저 어떻게 지금 질의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제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저 멀리서 그 영양에서 올라오신 고추유통공사 사장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영양 가장 사람이 작게 사는 동네 15,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고추 생산 농가가 2,000농가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추 생산 농가와 함께 그 고추유통공사를 영양군이 설립해서 작년 8월 12일부터 제가 거기에 이제 부임해서 고추유통공사를 경영하고 있고요. 오늘 탄소 중립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농협에서 36년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했고요. 정년퇴직을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사과에 미쳐가지고 사과 명산지 안동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탄소 사과 생산, 유통, 가공, 수출까지 하는 사업을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열농가를 조직화해서 이제 저탄소 사과 생산을 하고 학교급식에 컵과일로 가공해서 납품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허 기술도 확립하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학교급식 중단, 그 사업 전환,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저탄소 사과 세척 포장 유통으로 바꾸어서 수출까지 하는 사업을 하다가 작년 8월 달에 이제 영양군에서 고추유통공사 사장 보직 공모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이제 저탄소 우리 농업 포럼이라는 게 시작되는데요. 저탄소 농업을 제가 이제 받아들이고 시작했던 건 농협 안에서 사업을 할 때는 참 쉬웠습니다. 돈도 유통도 사람도 걱정할 게 없었는데 제가 막상 퇴직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 보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차별화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이 사과 생산하는 농가들 열농가가 같이 해서 이길재 팀장님 오셨습니다만은 저탄소 인증을 2020년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생산 판매 가공을 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개별 농가를 이렇게 작은 조직이 농업회사 법인에서 인증받아서 가다 보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로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차 연도에 열농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을 단위로 해보자. 그래서 예천에 이제 한 마을에 열농가가 있는데 전체가 사과 농사를 짓습니다. 그 농가의 저탄소 인증을 받자. 거기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예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 퇴직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하고 이제 여러 차례 교감을 하다가 그분이 같이 하자. 그래서 그 마을 전체 이제 열농가가 전부 사과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저탄소 인증을 받고 그 마을에서 생산된 사과를 내가 팔아봐라. 그래서 제가 맡아서 팔아오면서 지금까지 이제 사업을 확장해오는 방법을 썼는데 저탄소 농업의 확산이라는 게 그냥 돈만 추구하는 지금과 같은 농업 환경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 철학이 있는 뜻이 있는 농가가 함께 할 수 있는데 작년, 저작년, 최근에 어떤 2, 3년의 상황을 보면은 농업에서 기후위기라는 게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과 농업에 있어서도 예년에 방제력에서 12회에서 15회 방제하면 사과 수확이 끝나서 잘 팔 수 있었는데 이제 26회, 28회 방제까지 가야 사과 생산이 한 작기가 이루어지는데 거기도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단저병이라든지 색상이 제대로 안 나오는 이 현상을 극복 못하니까 사과 가격은 품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높아지는 이 악순환 속에서 그러면 사과 가격이 높은데 농업인들의 소득이 높아졌는가? 물론 높아졌죠. 그렇지만 더 높아진 거는 비료, 농약, 골드 안 붙은 자재가 없습니다. 뭐 유박 골드, 무슨 농약 골드, 영양제 골드. 그러면 그 골드가 농업인을 위한 골드였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골드가 아니었는가? 그럼 농업인들이 어떻게 생산비를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저탄소 농업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탄소 농업을 이제 실천하는 운동을 작게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게 하다 보니 힘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영양에 작년도에 가서 원래 어떤 걸 시작하느냐면 1200농가 계약 재배를 하는데 원래 전수 GAP 인증을 받습니다. 저탄소 농업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로. 그래서 이제 농가 교육까지는 마쳤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GAP 인증을 받으면은 내년도에 전체 저탄소 인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는데 문제는 저탄소 인증을 받았을 때 농업인들의 뭐가 달라지는가, 누구를 위한 저탄소 인증인가 하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에서 뭐 탄소 배출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농산물에서 농업에서 발생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지금 1만 원인데 탄소를 1톤 줄였을 때 1만 원 줍니다. 1만 원과 어느 누가 이걸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계산 방법도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이것이 농업인들의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좀 확립해 주는 것이 우리 포럼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짧은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니까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개별 농가 단위로 어떤 농업 단체 단위로 해서 이 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영양군 스님과 계속 말씀을 드려서 영양군 전체를 저탄소 인증 지역으로 선도 지역으로 한번 가보자. 시범 지자체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농림부라든지 이 박사님께 말씀드려서 그 길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영양이 지금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와 있습니다. 15,000명 중에 이번 산불 화재로 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1년에 25명이 출생하고 300명이 돌아가십니다. 지역 소멸. 지금 우리가 저탄소 농업을 이야기할 때 지구를 살리는 저탄소 농업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탄소 농업을 통해서 지역을 먼저 좀 살릴 수 있는 영양군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와서 참 처음 뵙는 어르신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탄소 농업의 길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영양군에서 구구절절한 애절한 어떤 말씀이 계셨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오늘 토론자로 지정되신 분이 이제 파마식스의 이명지 대표님이신데, 파마식스의 이명지 대표님은 친환경 그 농자재 유기자재를 최근에 이제 개발해서 이제 보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기후 온난화와 대응해서 지금 과산화수소 농법이라는 걸 2005년도에 전라남도 기술원에서 이제 개발해서 들어갔는데, 그것이 지금 액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못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고체가 되는 어떤 그냥 그 과산화수소를 해서 이것을 그냥 그 우리가 지금 뭐 시설하우스 내나 아니면은 바깥에 지금 노지에서 이제 그냥 살포가 되면 과산화수소라는 것은 살균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에 대한 어떤 그 디펜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과 탄저병에 대한 어떤 디펜스 예방 뭐 이런 것들이 함께 하고 있고, 또 고온기에 이제 그 야간의 온도를 약 한 2, 3도 정도 낮추는 어떤 그런 어떤 효과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친환경 자재 뭐 이게 거의 한 3, 4년 동안 저를 따라다니면서 지금 현재 박사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구구절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사기꾼을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우여 아닌 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현장의 농장에서 제가 한 5-6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사실로 인정되었고, 최근에 이제 중국 상하이 농가원에서도 인정이 되어서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하실 말씀이 이제 많은 것 같은데 좀 짧게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명지 대표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마식스 이명재라고 합니다. 뭐 저는 반대로 저기 영양고추공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저희 같이 스타트업하는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한국 농업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해외 쪽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베트남의 수산부하고 같이 얘기해서 이제 저탄소 농업이 아니라 저탄소 수산 관련된 거 관련돼서 좀 논의를 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포럼 처음에 좌장님 말씀하셨을 때, 박사님 말씀하셨을 때 철저하게 상업적이게 활동을 하겠다라는 얘기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는 이제 환경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이제 농업, 수산, 축산업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 쪽에서 뭐 놓고 보면 사실 이제 뭐 배출 인벤토리 관련된 측정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삭감 인벤토리 관련된 저감을 얼마나 했느냐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건데, 뭐 사실 아까 전에 저보다 훨씬 더 앞에 선진국에서 오신 분이 카카오 농업에 관련된 얘기나 벼 직파 재배죠, 건식 재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일어나려면 철저하게 요 앞서 이제 발표하신 분이 힌트를 주셨어요. 군인들이 정말 비싸게 탄소 저감을 해서, 그 다음에 아니면 고부가치 작물을 재배를 해서 이게 군인들이 먹기 시작하면 참 좋겠다. 그 유치원생들이 먹기 시작하면 너무 좋겠다. 당연히 그런 비싼 거를 국고에서 만약에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저는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던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요 유통공사나 뭐 다른 데하고 제가 좀 특이한 이렇게 본연의 식물에서 없는 그 특수한 성분을 만들어내는 고부가치 작물 사업을 좀 했었는데, 이런 아이템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발전이 되려면 뭔가 소비자들의 책임 있는 소비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짧게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조홍기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추진이 생기려면 철저한 민간 주도 안에서 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세 번째로 이제 그 토론자로 지정되신 분이 황병대 박사님인데, 오늘 뭐 지금 저하고 같이 이제 거리나다라는 책을 그냥 그 저서를 하셔가지고 참 훌륭하신 분이죠. 저는 뭐 이분을 한 20년 가깝게 지금 이제 가까이서 보시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뭐 생각을 안 했습니다. 토양에 대해서 효모 그 보건제, 토양 보건제를 이렇게 지금 현재 개발하셔가지고 독일 그 기술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온라이브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했는데, 저도 이분을 지금 잘 지금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총괄본부장으로 있을 때나 국립농업과학 원장으로 있을 때도 이분이 이제 찾아왔는데,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뭐 농자재 1200개 중에 하나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지금 현장에 사과 농장 현장에 가보고 뭐 여러 군데를 가보니까 사과의 품질이 달라졌다. 그것이 무슨 때문이냐 이렇게 하니까 온라이브가 이거 토양보건제인데 저 공기중의 질소를 고정해, 그 공기중의 질소를 고정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온도가 지금 고온일 때는 조금 더 한 2도 정도 뭐 낮추는 그런 상대적인 효과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친환경 자재에 대해서는 아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지금 현재 저는 뭐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에 모셨고요. 그래서 오늘 탄소 중립 농업은 앞으로의 이렇게 탄소 중립 농자재, 아까 그 안인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친환경 농자재 속에서 탄소 중립 농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유통을 열심히 하시도록 도와주고, 같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해서 무슨 농촌 쪽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제 우리 그 한병대 박사님께서 그동안에 어떤 생각했던 거,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산텐시 대표를 맡고 있는 황병대라고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지구의 날입니다. 1970년도에 오늘자로 지구의 날을 선포를 했는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지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2000년도에 2004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21세기를 이끌 30대 기술 중에 하나, 농업 쪽에 생태농업이라고 하는 생태기술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제 유기농의 선진국이라는 독일에서 또 주재를 했었고, 제가 무역을 하고 다국적 비즈니스를 했었으나 이 생태에 대해서 좀 무지하게 됐었습니다. 학부 때 겨우 생태학이라는
교양 과목을 한번 들어봤을 뿐이었었고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지구가 앓고 있고 우리 먹거리가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술을 갖고 저도 한 7, 8년 전에 공무원을 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갖고 국가의 기관에 쫓아다녔습니다. 농림부, 농진청, 청와대 등등 국회. 사실 이해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소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실천가입니다. 생태 농업 실천가로서 그 탁상에서 한 것들을 좀 뛰어넘어서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했고, 이틀 전에 AT센터 여기 5층에서 관주도 그 메이저 신문 주제로 이제 포럼 심포지엄을 했었죠. 저는 그런 어떤 그 행정적인 것보다는 우리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움직임에 관심이 지대했었고요. 그걸 저희가 실천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에코 프렌들리를 갖다가 우리는 인바이러먼트 프렌들리로 해서 친환경으로 다 치부를 합니다. 친환경이면 만사되는 이제 환경에 대한 무생물에 대한 친화를 한다는 것들인데, 궁극적으로 에코는 에콜로지 프렌들리가 돼야 됩니다. 생태 친화적이지 않고 하는 것들은 환경 친화적이라는 무생물에 치우친 거죠. 그래서 생태 친화 농업에 대해서 20여 년 동안 치달려 왔는데, 그걸 한번 관에서도 이해받기 어려웠고 산업체에서도 이해받기 어렵지만 전 현장의 답을 갖고서 치달려 온 이유가, 뭐 열흘 전에 여기서 발표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전 대통령 시몬 페레스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농업은 95%가 과학기술이고 5%가 노동이다. 근데 많은 전문가가 95%가 노동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20년 동안 그 전국을 불철주야 뛰어다녀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완곡하게 그린하다는 책을 쓰게 되었고요. 그 책이 밖에 있고 그 책을 해서 다음에는 좀 더 정난하게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완곡할 수밖에 없었던 게 중간 징검다리가 필요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생태 친화 농업이라고 하면 친환경을 뛰어넘어서 생태적으로 살게 되면 탄소 중립이라는 거 실천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매셔온 글로벌 사이언티스트들이 얘기했듯이 생태 생명 농업으로 가게 되면 탄소 중립이라는 게 여타 산업에 비해서 농업이 비록 포션이 3%지만 우리가 농업에서의 실천적으로 하게 되면 탄소 중립이라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제가 지난번 에그테크 포럼이라는 데서 갔더니 철강회사가 매출이 1조, 2조 되는데 수출을 못할 지경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탄소세에 대한 대응이 없으면 이제 수출을 못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95%가 과학기술의 기반이 되게 되면은 탄소 중립도 능력이 가능하고 농업도 다 여타 산업보다 훨씬 더 앞선 선도 부처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하고 생태 친화 농업하고 연관성이 지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글로벌 사이언티스트, 글로벌 리더들에게 도움을 받는 게 좋아서 오늘 제가 특별하게 초청하게 됐었고요. 그분의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고 봐서 저는 이걸로 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토론자 세 분의 말씀은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발표자 두 분 계시는데 지금 현재는 프로로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한 두 분만 질문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덕화 우리 JP 연합회 회장님 말씀을 좀 앉아서 참 잘 참석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에 보면은 환경과 건강, 안전, 먹거리의 최후 보루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한 모든 내용을 보면은 저탄소 중립 농업의 실체가 친환경 농업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전부 그쪽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환경 친화적 농업으로 농업 정책을 바꾸면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친환경 저탄소 인증지라는 걸 준비를 했어요. 그래야 정부가 컨트롤하는 방향으로 농가가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누구가 저탄소 인증을 받을 것인가? 아무 농민이라도 다 받아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신경을 평소 써왔던 농가에 한해서 인증을 받도록 하자 해서 그 제안을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적용하는 농가하고 GAP 인증을 받아서 적용하는 농가에 한해서 저탄소 인증을 받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깨놓고 이렇게 보면은 친환경 제도라는 거는 아까 안인 박사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것저것 빼고 외국의 그 관리를 보면은 유기농만 앞으로 남게 됩니다. 이 유기농은 진짜 비싸게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걸 실천을 아무리 해도 5%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GAP는 정부가 85%까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탄소 실천을 위한 중심 농업은 GAP다. 전문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은 전부 친환경 농업이 저탄소 농업을 가름하는 거로 헷갈리는 그런 토론장이 되면서 이걸 바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합리적인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GAP, 아까 안인 박사만 GAP라는 소리를 2번 했어요. 그 외에는 그런 말을 못 들어봤는데 앞으로 GAP 활성화가 되면 유기농자재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게 순간적으로 해결이 돼요. 따라서 저탄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그런 이론 개발에 정부에서도 GAP 제도의 활성화가 어떻게 되면 된다라는 그런 이론도 개발하고, 아울러 저탄소 가치 평가 기술을 개발할 때도 그 GAP 실천이 이런 평가에 어떤 지표를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걸 하면은 친환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농민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어쩌면 해결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영양에서 오신 황 사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감동적인 게 영양을, 고추를 전부 GAP로 해가지고 지역을 특성화해봐야 되겠다,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충남 금산입니다. 금산은 GAP 모르면 군수가 안 돼요. 조합장도 안 되고. 그거는 깻잎 하나를 가지고, 별 볼 없는 깻잎 하나를 가지고 인삼보다도 매출액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깻잎을 가지고 군을 부강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GAP에 대해서 모두가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양도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정 박사님 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 지금 이제 그 농진원의 이길재 팀장님이 계시니까 잠깐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 중에 친환경만 얘기했나 보네요. 사실은 저탄소 인증제 자체가 친환경뿐만 아니고 GAP를 이렇게 기본으로 해서 인증 신청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친환경이든 GAP든 저탄소 인증이라는 것은 우리 농작물의 어떤 품질을 저하지 않는 수준에서 저투입이 되게끔 그런 이제 농산물들이 받을 수 있는 인증제이다 보니까 이기 때문에 지금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GAP하고도 상당히 좋은 궁합을 맞춰 나갈 수 있고, 정책적으로는 오히려 더 쓰기 쉬운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프로에서 한 분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하실 분 혹시 계시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탄소 중립 농업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물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를 줄이고 그리고 시간을 줄이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 우리 농업 부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하려면 결국은 농업을 디지털화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의 디지털화 그리고 농업의 AI화 이것이 농업의 AI화를 해서 요즘에 지금 앱으로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 탄소 중립 농업 포럼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철저하게 이제는 뭐 상업적 포럼을 아까 지금 이제 지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전체 포럼을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오늘 끝까지 여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오늘 시간이 17시 25분인데 25분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만은 전체 감사한데 혹시나 지금 여기에 우리 안인 부회장님 그리고 발표자인 그 이길재 우리 지금 현재 팀장님이 추가적인 말씀이 없으시면 마치는 걸로 하고 있으시면은 계시나요? 정덕화 교수님께서 GAP를 이제 언급을 하니까 좀 서운하신 모양인데 제가 GAP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할 때 거기 조사를 해가지고 GAP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GAP하고 지리적 표시제 그게 2000년인가요? 그 프랑스까지 갔다 왔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까지 가서 그때 제가 현직 그 과장으로 있을 때 가서 다 조사해가지고 초대 위원으로 저 우리 정 교수님하고 같이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GAP 심사위원으로 그런 적이니까요. GAP가 결코 소홀히 될 수 없고 유기농 실천이 너무 어렵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GAP를 갔다가 유기농으로 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언급이 안 됐다고 그래서 그걸 GAP를 모르는 게 아니니까 뭐 열심히 해주십시오. 오늘 발표를 준비하신 분, 그리고 또 여기에 토론을 하여 주신 분, 그리고 우리 회사, 우리 여기 그 탄소 중립 농업을 준비하는 우리 김진영 우리 지금 멜리스 조합의 이사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명예위원장님 오늘 끝까지 계셔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자리에 여기 참석해 주신 분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탄소 중립 농업 창립 포럼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